안녕하십니까. 제천 복합건물 화재 2차 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소방청 119 구조부 국장 변수남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29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합동조사단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함께 소방시설 및 소방대 활동이 적절성 여부와 재발 방지책을 중심으로 지난 1월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가족분들의 추가 조사 요청을 수용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차 합동조사단에서는 유가족 측이 전문가 2분을 추천하였고 유가족 2분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참여자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근본 2차 조사가 다른 어느 사고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차 합동조사단은 1차 발표 내용 중 미진한 부분들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사고 발생 및 확대 원인들과 소방활동상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건축구조 자체가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인명피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소방 대응 활동에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건축구조의 문제로 인해 급격한 화재의 확산과 생존 시간의 단축을 초래하였습니다. 건축구조가 규정대로 되어 있었다면 1시간 이상의 생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EPS실, 파이프 덕트실 등이 층간 방화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층 주 계단에는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의 화재의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1층 증축된 부분도 방화구역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층 내부와 비상계단을 연결하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방화문에 말발굽 장치 등이 설치되는 등 1층 사무실의 출입문처럼 사용되었고 화재 당시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단과 외부를 연결하는 출입문도 왼쪽 부분이 유리벽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8층과 9층이 증축된 부분에도 방화문이 시공되지 않았고 내부 계단과 벽체가 목재로 시공되어 화재를 확산시켰습니다. 비상계단 입구는 피난구 유도등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하지만 창고와 휴게실 등으로 사용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미작동, 방화 셔터 미작동, 배연창, 잠금장치 설치 등 소방, 방화 설비의 문제로 인하여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1차 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방대응 활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15시 48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 119의 신고 시각은 15시 53분이었고 화재가 최성기로 확산되던 시점인 16시에서 16시 1분경에 선착대와 이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출동대는 초기에는 주차장의 차량 화재로 인한 고열과 농연제압, LPG 가스탱크 폭발 방지에 집중하여 화재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발 위험이 낮아진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 집중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시 06분경 타 지역에서 안전조치 활동을 마친 제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3층 창문에 매달린 요 구조자를 16시 15분경 낙하 유도하여 구조하였습니다. 당시 지휘팀장은 소방서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할 시점인 16시 16분경까지 주 출입구와 지휘차 인근에 위치하여 3층 요 구조자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소방서장은 지휘권을 이양받은 후 주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진입 방법을 시도했어야 하나 LPG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낮은 16시 16분 이후에도 LPG 탱크 쪽에 방어 주수를 지시하는 등 현장 상황 판단이 미흡하였습니다. 이후 제천 구조대는 16시 15분경 구조대장 판단하에 비상구를 통해 관착 없이 2층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다가 강한 열기를 느끼고 2층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6시 16분에서 16시 32분경까지 지하층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16시 33분경 제천 소방서장은 지하층 인명검색을 마친 제천 구조대에게 2층 전면 유리 파괴 및 진입로 확보를 지시하였고 16시 38분 외벽 유리를 파괴, 16시 43분 유리창을 통한 2층 옥내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초기 화재 진압 이후에 비상구의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하였고 눈앞에 보이는 3층 요구주자 1명을 구조하는 데 구조 전 인력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용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요구주자의 정보 공유도 미흡하였습니다. 다수의 요구주자가 있었던 2층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외부로의 최종 통화 기록을 보면 119 기록으로는 16시 12분이며 유가족 통화 기록으로는 16시 17분경으로 보입니다. 최종 통화 기록 시각부터 의식을 잃었다면 수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층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주계단, 비상계단, 창문 파괴 등 3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계단은 연결된 1층 주차장의 화재 하중으로 인한 화염과 열기로 인해 진입이 곤란하였으며 주계단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최초 시각은 16시 39분경이었으나 열기로 인하여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작전은 경우에 따라 일부 구조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층 요구주자 구조 직후인 16시 15분경 또는 지하에 진입 시도한 시각인 16시 16분경에 비상계단으로의 2층 진입에 성공하였더라면 일부라도 생존 상태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방화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진입을 하거나 관창을 들고 진입을 하였더라면 진입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입 시 고온의 열기로 인하여 방화문을 닫을 수 있었느냐 하는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3층 요 구조자 구조 직후인 16시 16분경 제천 구조대가 비상구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농연과 열기로 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후퇴하였고 대신 지하실을 탐색하였습니다. 결국 비상계단을 통한 2층 진입은 17시 05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창문 파괴를 통한 진입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 파괴를 통한 2층으로의 진입 가능 시각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족 측은 건물 주출입구 쪽이 온전한 인터넷선과 유리문의 연소 흔적이 없는 종이 안내문 등으로 볼 때 원래 사다리를 놓았던 위치 대신에 2층 냉탕 쪽에 사다리를 놓았으면 16시 18분경이 아니라 16시 12분 이전이라도 진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조사보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2층에 생존자가 다수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2층의 요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1층 주차장과 LPG 탱크, 건물 우측 3층, 창문 1명, 8층 창문에 1명, 9층 옥상 테라스 3명의 요 구조자 등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한번 돌아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장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현장 지휘가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전이 아닌 구두로 지시가 이루어졌고 현장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사다리 차 및 소방구조 헬기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층 옥상 테라스 요구주자 3명은 민간 고소작업차가 17시 03분경 구조하였고 소방굴절차는 17시 13분경 8층에서 요구주자 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소방굴절차의 운용이 지연된 이유는 현장의 무분별한 주차와 운용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충북 음성 소재 훈련장에서 실제 헬기를 운용하여 화재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약하게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측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와 한 달 이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관으로 화재 안전 특별 TF팀을 운영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소방업무 혁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먼저 범정부에서 화재안전 특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에 349명을 공채를 하였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새로 늘어나는 신규 정원은 309명이 순중된 인력입니다. 향후 2022년까지 956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출동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초기 출동 체계에서부터 화재보다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 출동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또한 일사불란한 상황관리와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소방본부와 소방상황실을 하나의 청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충청북도 도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넷째,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무선통신 장비는 지난 3월 소방본부로 일원화하였으며 노후화된 아날로그 무전기는 디지털 무전기로 금년 내에 1072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고 지금 3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 지휘 공모제와 현장 지휘 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목적 사다리를 금년에 2대, 2021년까지 충북도 내 전 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이며 특히 65mm 관창을 체지로 하여 GPS 기반으로 소방 영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공격적인 화재 현장 대응 전술 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에서는 넉 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하고자 조사와 분석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특히 가족을 잃은 황망한 와중에서도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들이 바람과 의지를 채찍 삼아 유가족의 입장에서 조사에 임하여 왔고 세부 조사 사항에 이르기까지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조사하였습니다. 금번 2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넓은 아량으로 이해와 협력을 보여주신 유가족분들과 제천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보다 더 무거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으로 제천 화재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브리핑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대표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질문 답변 하는 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기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된 게 보도 자료와 그 브리핑 자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브리핑 자료는 저희 유가족과 소방청 합동조사단에서 공동으로 그 보고서 승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도 자료는 저희들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천 화재 참사 소방청 제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지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매일매일을 고인들에 대한 그림과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인들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혀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이별의 아픔을 겪는 이가 없기를 바라면서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천 화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 외부의 집단 이기주의적 정황과 근거 없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유가족들 스스로 관련 증거를 모아 합동조사단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소방청 제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2차 합동조사가 진행되게 하였고 3개월이 넘는 2차 합동조사 결과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1타 합동조사에 비하여 진실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 참사 유가족들이 이와 같은 고단한 과정을 밟은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천 화재와 같은 동일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시는 제천 화재와서 같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다중이용 소유자는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고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인명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소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고 국회는 문제점이 드러난 소방과 건축 관련 법령들을 재개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실화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고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인들이 그립고 한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내 아이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고인들의 영정을 보면 눈물부터 나서 서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건대 관련자들과 관계당국은 2차에 걸친 제천 화재 참사 합동조사 결과를 시금석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고인들의 희생을 위무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달래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뜨거운 열기와 농연 속에서 수분 동안 홀로 화재 진압을 했던 소방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안전보다 화재 진압을 우선시했던 자랑스러운 소방관에 대하여 포상을 해주실 것을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정중히 요청드리오니 저희 유가족 대책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 1동입니다. 질문 좀. 그 5쪽에 보면요, 여기 그 구조대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네, 3층에 있는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는데 4명이 다 투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 소방 합동조사단에서 판단하시기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인력 배분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현장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판단했느냐하고는 이제 보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무전을 통해서 2층에 요구조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인력을 조금 덜 투입시키고라도 진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의 그 여지를 남기고 아쉬움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아니라 2분만 거기를 하시고 나머지 2분이 예를 들어서 관창을 들거나 이렇게 해서 비상계단 쪽으로 올라가셨다면, 예,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보고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 작전하는 경우에 따라 일부 부족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러면 유가족 측에서 왜 사진을 보여주면서 2층 그 비상계단 쪽 비상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손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농현이 짓지 않았을 것이다, 화염이나 농현이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는 농현이나 화염이 짓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보기의 관점의 좀 차이거든요. 이 화재가 이제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높다 보니까 이 중간층 이하는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족분들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거는 맨 처음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 아니고 그때 관창정하고 같이 들어갔다면 한꺼번에 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미리 좀 진입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조사였습니다. 그 화염이 짙었느냐, 화염이나 농현이 짙었느냐 안 짙었느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답변을 좀 똑바로 하시죠. 그 1층 비상구에서 네. 화염이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광화문 밖으로. 예,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농연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 기타 우리가 제출한 사진에 보면 예. 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왜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지금 거기 가연 물질이 뭐가 있었어요? 비상구에? 단순히 그 안에 방화문에서 잠깐 불꽃이 나온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가연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탈 게 있습니까 거기? 거기서 나온 농연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농연이 일부 뜨거웠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녹지 않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뜨겁다고 하는 청량에조차도 일부 변형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농연, 열기가 많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가 보셨어요? 좀 답변을 좀 똑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보도자료 지금 어제 나눠주셨는데 네. 그 내용에 보면 왜 소방지휘관이 잘못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소방청에서는 지금도 감추고 싶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네. 소방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보도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브리핑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예. 보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보도 자료는 빼십니까? 보도 자료하고요. 예. 브리핑 내용은 이제 여기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선 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 브리핑 날짜를 하루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보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 대변인실을 통해서 내일 이런 것이 있다는 팩트만 나간 것이지 지금 브리핑 자료보다 상세하게 나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부분은 상세하게 나갔다는 게 아니고 예예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면 네. 거기에 소방 지휘관들의 잘못된 증거에 대해서 한 문구라도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도 자료에서 파란 종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제 보도 자료 왜 냈습니까? 내시려면 간략하게 해도 다 내용이 들어가야죠. 간략하게라도.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면 감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브리핑은 어차피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언론사에서 다 오셨으니까 뭐 언론사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합동 브리핑 자료 지금 아까 그 하신 것도 그 파일은 다 전송되는 상태인가요? 예, 양쪽에 다 공감을 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도 자료에 첨부해서 예. 이 합동조사장 브리핑 자료도 다 파일로 함께 전송이 됐냐고요. 아닙니다. 그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에서 엠바고로만 나간 거고 그 보도자료에 지금 이 브리핑 자료가 붙어내냐 이 말씀인가요? 네네네.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핑 자료도 오늘 다시 다 전송할 겁니다. 네? 이거 보도 자료 보낸 데에 예. 이 브리핑 자료를 다 파일을 전송할 거냐고.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로 다 배포를 했으니까 이걸로 가름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말 파일 예. 전송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원하시면 그러니까 보내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는 예. 이 보도 자료는 언론 홍보용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을 압수한 것이니까 예, 예. 브리핑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시켜주고 좋겠다는 취지로 하면 다 해서 원하시면 뭐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 병원 끝났으니까 예, 예. 직접 다 해서 전송을 다 했어요. 원하시면 그런데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상세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했고 이 유인물 자체를 나눠드렸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알고 그것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예. 보도신 예.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 요 보도자료 배포된 데에다가 알겠습니다. 똑같이 브리핑 자료를 다 첨부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시죠. 예, 그렇게 네. 해서 하겠습니다. 브리핑 자료만 첨부가 아니고요. 네. 2차 조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를 저희가 기자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니 생각할 게 없죠. 왜냐면 다 오픈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어차피 브리핑 자료는 보고서 자체를 좀 요약하면서 몇 가지만 지금 꺼내서 사실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좀 더 세세하고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기자분들이 알으셔서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거면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추려고 자꾸 하십니까?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세요? 유가족분들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 브리핑 말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신다는 예. 거죠? 잠깐만요. 인정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제가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여기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 예.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저기 소방청에서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까지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말 문구를 보면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거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흡하였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딱딱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미흡하였다. 그럼 안 됐다는 얘기고 미흡하였습니다라는 거는 과연 미흡과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진짜로 잘못돼도 판단됩니다. 판단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도 아직 이제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올릴 어디 제출을 할 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요 문구 자체를 정확하게 했다, 아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흡하였다, 판단된다 이거는 그 문구를 갖고 이게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붙여주세요. 그 윤창희 선생님 얘기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유족분들하고 유족분이 추천하신 전문가분하고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또 중요하게 언론사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걸 먼저 받고 나중에 또 아니면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저희 제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그 동일한 LPG 탱크가 폭발을 해서 그 다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LPG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유족분들께서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그 자문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게 아니다 하면 이게 또 더 논란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들은 가스공사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분들이 보내오신 그거를 존중해 주십시오. 유족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파트를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시간이 16시 16분 이후입니다. 화재가 활성화가 된 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활성화가 되는 시간은? 지금 누구시야?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아니, 빠지세요, 당신. 지금 아니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있냐고요? 가장 화재가 센 시간을 알고 계세요? 가장 화재가 센 거는요 16시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에서 16시에 출동해서 와가지고 가스통 주변에 화염이 있으니까 거기 주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4분, 5분, 6분 이런 시간대에 거기 웬만한 거 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폭발 위험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답변을 받은 겁니다. 유족 측이 무조건 했다라는 식의 답변은 그러면 소방청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시간은 16시 16분이에요. 16시 16분까지 화염이 없었는데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표현한 건데 뭐가 유족 측입니까? 좀 답변을 좀 똑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다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다 빠져나가려고. 소방청은 다 빠지고 그럼 이 보고서는 다 유족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 저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던 최충 교수입니다. 당시 그 LPG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 초기에부터 LPG 가스 탱크가 폭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족분들과 즉 조사단들이 다 같이 인정한 부분은 초기에는 그 현장 대원들이 가스 탱크가 얼마나 화염에 노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주수를 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거기까지는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주수를 하면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수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그 소방 측에서 이제 그 요청한 외부 다른 전문가가 인정한 부분들이 약간 다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보고서 결과는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최소한 16시 16분 정도에는 이제 가스 탱크의 폭발 위험성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그 시기에 다른 비상구를 찾든지 다른 현장 지휘관이 다른 방안들을 좀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에도 LPG 탱크에 좀 집중한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이 문구에 담기 위해서 이 문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폭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조사단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저희 조사단의 전문성에 이제 그쪽하고는 없기 때문에 조사단에서는 관련된 저희 이제 조사단 이외에 다른 전문가 한 분에게 요청을 해서 그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께서는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실에 대한 회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가 보고서 뒤에 합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
지금 저는 이제 외부 전문가, 조사단 이론이지만 외부 전문가라서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저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참사 이후에요. 네. 그 이일 본부장님도 직위회제 되셨잖아요. 책임을 지으시고. 예.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 119, 그러니까 본청의 119 상황실장님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단 판단 결과 그분의 그러니까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소방이나 공무원 조직을 아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 자체부터가. 그래서 그분이 오신 지 3개월만 넘었더라도 크게 좀 물을 수 있었지만 3개월도 안 된 분이고, 그래서 직위 해제가 이제 징계와 거의 동시되는 건데 직위 해제를 시켰고, 그 직위 해제가 끝나면 당연히 법상 이제 직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상호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일도 없고 밤낮도 없고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로 보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비했을 때는 소방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비했었는데 정책과에 가서 정책을 다루는 파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킨 거고요. 나머지 인사 운영상에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계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헬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해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약하게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는 당시에 뭐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시는 상층부의 화재를 좀 확산시켰다라는 헬기 바람이 확산시켰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문장인지요? 우리 장비 계장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헬기 확산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유사한 조건의 건물에서 실제 동일 그 고도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테스트 결과가 그 보고서에 다 담아져 있고 그 부분들이 과연 이게 확산까지 갔느냐는 그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헬기 시험 비행을 통한 데이터 값을 화재 시뮬레이션에 넣었더니 약하게 그 바람이 들어왔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측과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이 되긴 되는데 실제 당시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헬기와 건물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측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정확히 측정이 됐습니다. 그 예. 상태에 동일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헬기의 특징이 하향풍인데 하향풍이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저층에서는 강하게 미치고 고층에는 적게 미칩니다. 그 테스트 값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 확산이 위층부에 확산을 시켰냐 이 부분은 그 서로 쟁점에 서로 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지금 약하게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된다는 것은 화재를 확산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제가 당시 그 시뮬레이션 말씀드리면 특정한 조건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 헬기 궤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 당시 궤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던 스포츠센터 건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헬기 고도라든가 거리 등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대로 충북 음성에서 헬기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구조탑인가요? 탑이? 훈련탑. 예, 훈련탑에 각 1층, 3층, 7층 이 정도 되는데 계측기를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특정한 조건에는 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내부 온도가 뭐 30도, 50도, 70도 이렇게 있을 때에서 그 70도 제 기억상은 70도일 때 그 미약하게 바람이
이제 외부로 유입되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보면 그때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라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이게 아주 세게 들어갔으면 연기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연기는 위쪽에 나오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가 들어갔더라도 위에서는 창문 위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아래쪽에서 이제 그 대류 현상으로 연기가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이고 당시 현장과 실제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기상 조건, 풍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풍속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약하게 들어갔다라는 특정 조건에서 그 결과치만을 적어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화재에 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치만을 그대로 적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그 제천 스포츠 화재 선물 센터 있는 데서 사실은 실험을 해야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또 특히 그날 날씨가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지만 이제 어쨌든 그 해양통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풍속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렇게 또 불이 나고 있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까지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기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물을 지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좀 튀어 있는 공간이고 화재가 난 건물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들이 여러 개 좀 그러니까. 모여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게 신뢰도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 저희들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데까지만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5페이지 부분 보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수의 요구자 희생자분들 예.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이제 진입 작전은 경우에 따라 일부 구조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에 비상계단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지부에서 2층에 분들이 많이 계셨다. 시민들이 언제쯤 그렇게 파악이 됐는지 이제 이런 내용하고 그걸 알고 계셨다면 언제쯤인지. 그러니까 2층에 시민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그때 그 지부에서 희생자들하고 이제 119 통화를 하고 나서 보고를 언제쯤 시민들이 많이 계셨다고 지구에서 받으셨는지 그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부분이죠. 상황실에서 6분 부분이죠. 6분 부분, 4분 6분 부분, 4분 6분 맞죠? 그 1차 네.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5시 5분에 보면 이제 진입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6페이지 두 번째 맥락에 보시면 그걸 적시를 해놨어요. 방화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진입을 하거나 관창을 들고 동시에 진입했더라면 진입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실수로 인정하시는 건지 판단이 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정을 하시는 건지 문구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있고 관창이랑 같이 들어갔다면 어차피 갔다가 돌아 나왔으니까 지금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갈 때 원래 원칙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지휘관이 그러한 부분까지 좀 판단을 해서 관창하고 같이 들어가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결과적인 그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예. 자, 지금 그 비상계단 쪽에서 이제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 그 당시 방화문을 닫고 비상계단 진입을 했으면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거지만 만약에 16시 20분경 그쪽에 생존해 있었고 탐색 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게 그 아쉬운 점이 있고 그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합동조사단 보고서는 사고 재발 방지에 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은 사후 이제 유사한 사고에서 작전을 운영할 때 그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의 잘못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기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간청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저는 소방관이 간청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 소방관이 간청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을 끌 때 왜 간청을 안 챙기나요? 예. 근데 어떻게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소방관이. 간청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불을 끄는데 어떻게 간청을 안 가지고 가요? 관창을 가지고 가는가의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은 제가 보고서 내용과 또 약간 배치되는 잠깐만요. 저기 그 유가족이 추천하시는 의견이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약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요. 예. 고대국에서만 질문할게요. 예. 저 교수님 저기 어디 근무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소속. 저 열린 사이버대 근무. 저 혹시 잠깐만요. 예. 그러면 소방청에서 세미나나 이런데 그 강연 나간 적 있습니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예요. 예. 지금 제 기억에는 나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제 기억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잘못 발언하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도 제 기억에 뭐 거의 수차례 이상 한 10차례 정도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는 나가지 않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언론에다가 예전에 소방청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도 제가 인터뷰도 한 적이 있고 그거 조금 비판했다는 자료를 좀 죄송하지만 우리 유가족한테 돌려주시고 외곽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유가족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결론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층에서 아까 기자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5분 정도 돼서 거기서 계셨다 그랬어요. 화염이 나왔을 때 저기 그때 당시에 화염이 어떠냐 시간까지 막 물었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료된다 판단된다 이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은 저하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소방청에서 문을 열면서 닫으면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죠? 소방관이 갈 때 화염이 이렇게 나오면 그 문이 방화문이 됐던 일반 문이 됐던 그 문만 닫았어도 화기가 없었어요. 2층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 문만 닫았어도 전혀 2층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문을 못 닫아서 이거는 소방관의 실수였다라고만 판단을 그렇게 써주셔야지. 올라갔다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돼서 미흡했다. 이건 아니죠. 소방관이라면 문이 화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 일반 사람도 저도 제가 찾아낸 건 뭐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았어. 그러면 소방관이면 당연히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 이쪽으로 화기가 안 들어오잖아. 열기도 없고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진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거를 찾아줬는데 왜 여기다가 안 해요? 당초 문을 닫았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렇지. 그거는 당초에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왜냐 그 문이 화기가 없고 열기가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원인 제공을 한 거야. 그 출입구에서 화기가 열기가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야. 원인 제공했죠. 원인 제공을 먼저 없애버려야지. 닫아야지 문을. 닫으면 화기와 열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이 문 못 닫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브리핑 자료에 있다시피 보고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이 보고서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않고 저 이제 건강 조금 찾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그렇게 했다가 너무 열성적으로 그런지 가족을 잃어서 아픔이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예, 저도 오늘도 병원 치료 받고 왔어요. 제가 이 자리 나오려고.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대표님과 저하고 제 기억에는 이야기할 때 출입문을 비상구 출입문을 닫고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렸었고 정확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했었고 이제 합조단 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기재가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예. 변순환 분은 잠깐만. 예. 아니 저기 아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실 말씀에 자 여기에 기재를 쓰시는 거는 소방청에서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까 사인 다 했다는데 네. 제가 저 조사단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셨죠? 있죠? 예. 제 사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마지막 제 사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최종 사인은 그 유가족 측에서 제 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참가했었죠. 그럼 제 거 받아야죠. 참관을 여러 번 하셨다가 최종에는 그러면 오셔야죠. 저 제천에 있었는데 오셔서 받아가야죠. 제 사인이 제가 저 세종시까지 갔었고 세종시 가서 거기 마라톤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갔어요. 그죠? 예. 제천 소방서에서 회의할 때 제가 갔어요. 그러면 요점이 제가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 안 된다? 보고서 실체적으로 참가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첫 번째 지금 내용 흐르지 말아요. 2층 진입 변수한 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뭐냐면 제천 소방서에서 처음에 저기 회의할 때 단장님은 안 계셨었습니다. 제가 화재 현장을 갔다가 유심히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기자분이 아까 4시 5분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4시 5분에 119 상황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이게 그때 뭐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거기를 유심히 한번 보니까 화기와 열기가 있었대. 그러면 나부터 내가 소방관이라도 화기가 열기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 솔직한 얘기로 나도 내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적인 본능으로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2층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확 나가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화기와 열기가 있어. 통과 못해요. 진짜. 그러면 문이 열려있으면 닫아야지. 문이 더군다나 안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끊어놓게 열려져 있어. 말발굽 있다고 말발굽 판단했으면 말발굽 아까 관창 가지고 가야 된다며. 당연히 가져가. 그것만 툭 치면 문 자동으로 말발굽이 왜 있습니까?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닫기다가 가만 놔두면 턱 하고 닫히라고 말발굽 닫히지 말라고 말발굽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발굽만 툭 쳤어도 문 닫혔어. 내가 이걸 기재를 해달라고. 이거는 기재해야 된다고. 근데 미흡에 딱 갔다 돌아오니까 이게 실수였다? 아니죠 이거는. 이거를 유가족이 묻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라도 미흡했다, 보인다 이런 건 아니. 정확하게 없잖아요. 잘못했다! 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도장 얘기를 왜 했냐? 수정하시라고. 도장 제가 뭐 잘나서 제가 꼭 권위의식 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고치고자 제가 제천소방서 세종시 소방청 갔는데 제 도장을 맡아서 사인을 맡든가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고친다?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가능한 사상자는 2층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상인이나 이쪽이고 맨 아랫부분에 창문 파괴를 통한 2층 진입에 대해서 시간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견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우선 우리 최 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그냥 걱정이 없어요. 최기성 얘기는 지금 할 얘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적시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깰 시점이 18분으로 만약에 이건 사후입니다. 사후 이게 당시 상황이 아니고 끝났을 때 그러면 만약에 냉탕 쪽으로 말씀드리기로는 4시 전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예. 수많은 탈출자, 지금은 피해자 그런 분들이 또 2층에 사람이 있다고 수많은 분들이 구해달라고 외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뛰어다니고 했어요. 예. 그것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기계적인 변화물이 돼가지고 전달이 안 됐고 해서 했는데 왜 2층의 유리를 좀 더 진즉에 깨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또 아쉬움으로 와닿는데 이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누가? 설명 좀 해줘요. 설명해. 1차 조사단에서 저희가 그 CCTV하고 현장 상황하고 유가족 현장 대응 인터뷰하면서요. 그 CCTV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과연 진입 가능한 시점이 최대한 이렇게 당겨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23분, 18분 해서 가장 빠른 시간대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의견이 18분. 그러면 유족 측의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CCTV 영상과 스마트 그 영상 CCTV하고 현장 활동되어오는 인터뷰 그런 내용들을 다 지금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보고서에 14시 18분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동일한 스마트 CCTV 영상을 제공을 했더니 이렇게 정지된 화면에서는 12분의 영상 화면하고 18분 영상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에 들어가는 그 CCTV 영상이 또 이후에 또 하대의 흐름과 연기 흐름이 바뀌는 그런 영상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견이 있는 파트고, 그럼 유족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12분의 유족 측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히트니스바 간판에 절반 정도 연소되었고 아래 유리창에 붙은 종이 연소한 적이 없다는 그 내용하고 간판 오른쪽 부분에 랜스링 상태가 양호했던 그 부분을 적시를 해가지고 보고에 담았고요. 그리고 1차의 그 전문가 의견하고 2차 초단의 전문가 의견도 18분 의견은 존중한다. 그래서 이견 있는 파트라서 이렇게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시간에 굴절 사다리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사다리만 걸어도 얼마든지 그 시간 진입을 했더라면 더 이상 해도 되겠습니까? 이 보도자료는 예. 그 도청 출입 기자단들한테도 발송을 했나요? 이 보도자료? 도청 출입 기자단은 아니. 저희 출입 꼭 확인을 행안부 출입 행안부 출입 기자단은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 보냈습니까? 이걸 브리핑 이걸 보냈습니까? 보도자료 거기 안 그 지금 파란 거요. 파란 거. 예. 상암물 쪽만 네, 행안부 출입 기자단한테만 그 파란 거 보도 자료만 갔습니다. 도청 출입 기자들한테 안 보내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이 브리핑 자료를 있거든요. 여기 언론사한테 다 보내세요. 예. 예, 유가족분한테도 이미 와 있으니까요. 예. 언론사에 거기 중앙에만 보내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이쪽 기자 대변인실 통해 가지고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요 지방에 있는 보도자료는 지방에 기자분들에 대한 보도자료는 파일을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전체 지금 동보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홍보 담당관실에서 조치해 주시 바래요. 아니 기사 작성 쓰니까 보도자료가 아니 이거 이거만 해야겠다. 이거. 자, 저 이제 마무리하는 간단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동안 우선 이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에 겪고 나서 가슴 아프고 또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런 유족들에게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진실 규명을 위해서 또 많은 이해와 인내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가능하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해가고자 노력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방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화재 대책 특별 TF를 통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 기조를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가는 일에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21일 이후부터 2월 2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였고 그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시민시장시에서 유족 대책 사무실과 유족들의 필요에 따라서 간이 분향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다 마무리한 끝에 21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제천 어울림 체육스포츠센터에서 합동 위령제 겸 추도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민시장실도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 시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유족들도 당연히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시민시장실을 시민시장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합동 위령제 및 추도 행사는 시민사회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사회장에 준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족 39인의 유가족들과 또 부상자들을 모시고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내외분들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는 변재일 재난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관련된 행안위 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셔서 추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각 제 정당의 대표,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꼭 당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대표들도 오시고 또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와 또 소방청의 조종묵 소방청장을 비롯한 충청북도 본부장 또 변순함 합조단장 또 제천 소방서장까지 총망라하는 소방청의 대표들도 함께 오셔서 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직능단체와 시민대표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오랫동안 약 넉 달 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애써왔던 그런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온 유족 대표단의 정말 많은 노력에 그리고 또 그 결과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100% 마음속에 공감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도 없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불타버린 이 화재 건물을 바라보면서 아쉬움도 슬픔도 분노도 또 절망도 다 불사르면서 고인들의 뜻을 가슴속에 담고 더 나은 현재 이승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인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특별히 노력해서 더 안전한 나라, 더 안전한 도시 제천을 만드는 데도 힘을 함께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유족 대표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함께했던 자리에서도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고 골목 상권과 서민 중소상인들의 어려웠던 그런 경기를 부양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함께 하자라는 데 뜻을 모았던 것도 아울러서 밝혀드립니다. 저희 제천시와 충청북도 정부에서는 유가족들의 치유와 또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을 기울여가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시민과의 협력으로 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겨낸 이러한 대형 참사를 우리 제천 역사에서 위대한 시민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매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의 협력과 인내와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현하고 명복을 빕니다. 또 우리 유족들의 그 아픔을 가능하면 함께 더 안고 더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화재 건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오늘 뭐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방향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화재 건물은 우선 4월까지 기본적으로 우선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수사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그 증거 보존 차원에서 내부 청소와 완벽한 그 대책을 진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소한도 그 지금 그 건물에서 약 한 50cm 이상 떨어진 데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단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에서 그 연막탄을 터뜨려 놓고 구조하러 들어가는 계단과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림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보험사와 그 은행 그리고 각 그 채권 관련된 분들과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향후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절차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관련 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중앙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뭐 규모는 정해졌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밝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족들의 그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이 제천의 시민들과 또 국민들의 걱정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렇게 잘 합의하고 이렇게 1단까지는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족들과 함께 행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족 사무실이라는 그런 외형적 공간이 아니라 시와 정서적으로 늘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참사 관련해서. 근데 그 제천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건축 디자인과에 계신 분들이 과실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 차원에서 뭐 내부 조치라든지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저희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는 것이 이제 맞는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게 상응하는 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 상황이죠? 지금 수사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가 뭐 조만간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사를 뭐 행정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행정적 감사에 의해서 절차적 그런 하자가 있거나 법률적 그런 그 위반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과실에 의한 다른 또 요인이 혹시 수사장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유족들과의 관계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간담회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